시댁과 갈등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남편과 저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고 슬아의 딸 2명을 두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. 처음에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 도움 받은 거 하나 없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 같이 돈 모았고 그간 모은 것과 합쳐서 준비했습니다. 처음에 시댁에서는 불만도 많았습니다. 저는 예단 이런 거 허례허식이라 생각해서 다 생략하길 원했고 남편도 좋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는 싫었던 모양이었어요. 남편이 우리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꼭 해야 되냐 설득해서 안 하게 된 거죠. 좀 특이하신 분들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.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. 검소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만 사랑해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워낙 이리저리 치이고 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. 모든 걸 스스로 하려 하는 성향도 강하고 형한테는 형이라고 져주고 동생한테는 동생이라고 져주고 그랬죠.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항상 기살려주고 싶었어요. 학비 같은 것도 다 본인이 해결했다 하더라고요. 꼭 부모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하는데 형, 동생은 다 해주고 남편만 본인이 해결한 것이었죠.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큰아주버님은 결혼 전 사업 실패로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한 푼 안 내셨죠. 그러면서도 항상 허세 부리고 누가 보면 엄청 부자인 줄 알 정도로요. 도련님은 사회초년생인데 취직하자마자 대출받아서 도박을 했어요. 그거 시어머니가 다 갚아주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여튼 문제가 많았어요. 남편이 귀찮은 일하고 동생 돌보고 그렇게 살았대요.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바른 사람이 낳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. 그렇지만 남편도 문제가 있었죠. 너무 효자였어요. 부모님 말이라면 웬만하면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었고 섭섭한 적은 많았지만 그냥 다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지 생각하고 말았대요.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게 대학 간 거랑 저랑 결혼한다는 거, 예물 안 하겠다는 거, 그 정도로 손에 꼽더라고요. 다 상관없었습니다.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니까요.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사업 망한 큰 아주버님, 새로 사업 시작한다고 시어머니가 가족이 돈 좀 모아서 투자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찝찝하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저한테 의견을 물었고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.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책 잡히는 것 같고 남편도 곤란해하는 것 같기에 많이는 못 해드리고 2천만 원 해드렸어요. 그것도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요. 모은 돈 결혼한다고 다 써서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. 돈 드리는 날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먹는데 제가 이번 사업 꼭 대박 나셔서 이자 두둑히 주셔야 돼요. 웃으면서 우스갯소리 했습니다. 그랬더니 시어머니 정색하시면서 사채업자냐면서 어련히 잘 되면 돌려주지 그걸 벌써부터 받을 생각하냐고 무안 주시는 거예요. 진짜 열받았습니다. 큰형님도 동서 안 떼먹는다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쿠사리 주고요. 진짜 얼굴이 빨개져서 남편은 그냥 묵묵히 밥 먹고요.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왜 가만히 있었냐니 자기가 나서면 일 커질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했어요. 처음으로 미웠습니다. 도련님은 출퇴근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 회사에 다녔는데 그게 힘들다고 방 얻어달라고 했다더군요. 그래서 그냥 속으로 아직 철없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또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큰애는 이제 자리 잡기 바쁘니까 너희가 이번에 좀 도우라고요. 보증금만요. 그래서 제가 작은 방 하나 구하는데 보증금 정도는 도련님이 대출 받아도 되고 큰돈 아닐 것 같은데 직접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 애가 옛날에 도박한 것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 금리도 높고 나도 큰애 다 밀어줘서 현금이 없다고 하시더군요. 전화 받고 나서 진짜 멘붕 왔습니다.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했어요.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도와줄 수 있으면 한 번 더 도와줘야지 하더라고요.
진짜 이 사람 뭐지 싶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,000만 원 해드렸어요. 진짜 저희 집에 한 푼 간 적 없고 제가 도와드리려 해도 저희 부모님은 신혼인데 너희 자리 잡는 게 급하지 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라고 해주셨어요. 대려 제가 친정 가면 용돈 주면서 이서방 맛있는 거 해주라고 하시고요. 진짜 그런 세세한 거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도 점점 미워지더라고요. 그래도 저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참았습니다.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. 큰아주버님 하시는 일이 집까지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하는 거였는데 또 잘 안 돼서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. 내 식구 어디 가겠습니까?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.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저한테 조카들 돌보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큰애랑 며느리랑 정신없고 일하느라 애들 케어할 형편이 못 된다고 좀 돌보래요. 저희도 맞벌이인데 그래서 진짜 못하겠다고 했어요. 어머니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. 그랬더니 허리도 안 좋고 뭐 어쩌고 하시면서 그럼 자주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기에 그건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냥 진짜 저희를 뭐 봉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얼마 뒤에 시댁에서 큰아주버님한테 집 명의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. 남편이 처음으로 섭섭해했어요. 전에는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다고요. 그치만 저도 뭐 유산 같은 거 원래 바라지도 않았고 조금 열받고 서운하긴 했지만 괜히 그런 일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. 시어머니 허리 때문에 시술 받으실 때도 제가 다 간호하고 정말 큰형님 입원 첫날 얼굴 한번 비추고 안 보였어요. 제가 허드렛 일 다 하고 돌봐드렸습니다. 회사 연차까지 몰아 써가면서요.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니까 남편이 조금씩 저한테 미안해했어요. 당신이 싫으면 하지 말라고요. 그런데 거기서 나 싫어 안 할래 어떻게 그래요. 그냥 참고 했습니다. 그래도 내 남편 낳아준 사람들이니까요. 진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어요. 회사, 집, 시댁 다 케어하려니 힘들더라고요. 그러다 몸살이 났습니다.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날 못 갔어요. 남편이 혼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처음으로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새애기 엄살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남편이 그 말에 완전 꽂혀서 대들었대요. 그거 듣고 걱정되긴 했는데 너무 후련했죠. 정말 웃긴 게 있었어요. 큰아주버님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치더니 바로 그 집 담보로 차 사고 가게 차리고요. 제가 보기엔 사업에 그냥 소질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.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거나요. 마지막에 한 게 뭐 혼술식당 이런 거였는데 서울엔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 그런 게 잘 될까요?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인데 그런 걸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.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갔어요. 일본에 그런 게 유행이고 서울에도 점점 유행 타니까 그게 될 줄 알았나 봐요.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냥 뭐 특별함이 없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냥 회사 다니는 제가 봐도 별로 가기 싫은데 말 다 한 거죠. 그렇게 결국 그나마 있던 7억짜리 집까지 반토막 내고 시댁 어른들 갈 곳도 없어지자 방 얻어주자고 전화 왔어요. 큰아주버님한테. 남편이 소리 지르더라고요. 왜 안 모시고 사냐고.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방 얻어주자는 게 말이냐 방구냐 하면서요. 엄청 다투더니 그냥 끊었어요. 그렇게 다음날 저녁에 다 모여 만났습니다. 시어머니가 우린 괜찮다고 하셨어요. 정 안 되면 둘째 집에 가 있어도 되고. 이 말 하자마자 남편이 화냈어요. 뭐 우리는 그냥 의견도 없이 엄마 아버지 형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달라면 주는 줄 아냐고요. 진짜 평생 참고 살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악을 쓰며 우는 거예요.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뭐 나한테 어떻게 해도 참을라 했는데 얘는 무슨 잘못이냐고요. 나랑 결혼해서 괜히 이딴 꼴만 보고 미안해 죽겠다고요. 큰아주머님이 왜 이러냐고 말리려 하니 이제 형이라 부를 필요도 없다고. 어제 요양원까지 생각하더니 왜 여기 와서는 효자인 척 하냐고 하니 내가 언제 그랬냐며 얼굴 벌개지더라고요.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벙찌시고요. 그때 해준 돈 집 팔았으니 다 가져오고 엄마 아빠 요양원 보내둔 형이 데리고 살든 알아서 해라. 돈 안 보내면 민사소송까지 할 줄 알아라. 그 말 뱉고 저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
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. 다 알면서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요. 많이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서 당신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.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요. 많이 울고 서로 위로했습니다. 뭐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 전화 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해도 남편이 전화 뺏어서 뚝 끊어버리고 완전 영 끊으려 하는 줄 알았어요. 빌려준 돈 다 받고 딱 관계 정리하더라고요. 진짜 이래서 착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다 싶더군요. 큰아주버님 결국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요. 근데 저한테 계속 문자 오셔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세요. 가정부인지 뭔지 모르겠다고요.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큰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힘든 점이 많으신가 봐요. 남편이 마음 불편할까봐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받으려고 생각도 못했던 돈 받았으니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볼까도 싶고 뭐 그렇습니다. 모실 자신은 없고요. 여튼 정말 힘들었던 신혼이었어요. 남편 덕분에 평화를 찾게 되었고 사랑도 확인하게 되었네요.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